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진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초대장과 티저 영상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2월 10일 자정에 행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울트라 모델에 펜 탑재되는 게 확실해졌고 S22 같은 경우에는 21 전작과 외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되는 언팩 행사를 대체 무엇으로 채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22 전작 대비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이번 언팩 행사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꾸꾸! 네, 첫 번째. 노트냐 울트라냐 26일날 공개된 티저 영상을 보시면요, 갑자기 두 개의 핸드폰이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가 됩니다. 실루엣을 보면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네한테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상하반기 꾸준히 규칙적으로 출시해왔는데 이 나름의 규칙을 깨겠다, 너네 준비됐냐? 라는 거죠. 전작과 동일하게 기본형, 플러스형, 울트라면서 노트 시리즈를 이을 펜이 탑재될 모델 총 3가지로 출시합니다. 네이밍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도 언팩 행사 전까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 보면 왠지 S22 노트라는 이름으로 출시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이 지어질지가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탑재될 S펜의 지연 속도가 9ms였는데 2.8ms로 약 3배가량 빨라집니다. 통통에서 처음으로 리뷰했던 모델이 노트 S20 울트라 모델인데 그래서 제가 S펜에 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노트 10이 42ms여서 9ms까지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빨라진 큰 변화였는데 9ms에서 2.8ms 육안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거의 지연 속도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출시하자마자 빠르게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색상과 비스포크 에디션이 출시하냐 안 하냐입니다.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컨투어 컷 디자인, 전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른쪽에 전원과 음량 분리 버튼 위치한 것도 동일한데요. 렌더링 이미지상 같은 높이에 두고 비교해보면 위치가 살짝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S21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흡사한데요. 기본, 플러스 모델은 플랫한 디스플레이, 펜이 탑재될 모델은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상하 좌우 베젤 넓이가 각각 달랐었는데 전면 디스플레이만 봤을 때 중저가 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약간 A 시리즈를 닮은? 근데 이번에 베젤이 줄면서 상하 좌우 균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울트라 혹은 노트 모델이 될 이 모델은 심플하게 떨어지는 플랫한 바디에 카메라 홀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진짜 LG의 벨벳을 닮아있죠. 세 모델 중에 제일 저렴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후면이 글라스틱 처리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엔 3가지 모델 전부 다 유리 소재로 바뀌고요. 색상은 나름 이번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원래 노트 20 출시할 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본형 모델은 막 통신사별로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막 이렇게 출시했고 또 울트라의 경우에는 색상이 달랐었잖아요. 이번 언팩 티저 영상을 보니까 버건디가 메인 컬러임을 알 수 있었고 레코딩되고 있는 숫자를 통해서 S22는 4가지 모델로 출시한다는 의미를 저는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기본 플러스 모델은 총 4가지 블랙, 화이트, 핑크, 골드, 그린, 그리고 울트라 모델, 노트 모델은 블랙, 화이트, 버건디, 그린 이렇게 비슷한 계열로 4가지가 출시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구매할 수 있는 비스포크 에디션도 추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플립 때 잘 팔리고 막 예뻐서 출시한다기보다는 삼성에서 가전사업과 모바일 사업 통합해서 원삼성을 이루겠다고도 했고 기조 자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컬러를 제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측면에서 비스포크 에디션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티저 영상을 보시면 카메라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에서 사진을 찰칵 찍는데 어둠 속에 있는 호랑이가 선명하게 찍혔죠. 그리고 돌아서 가는데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피사체를 프레임 선명하게 담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야경을 찍었는데 이제 실제를 거의 그대로 담죠. 이번엔 S21 울트라 때처럼 막 우리 8K 동영상 가능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그 저조도의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8K 동영상 촬영, 100배 줌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기능들이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와닿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삼성이 마케팅을 위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실제 사용하는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전면 카메라는 기본형 플러스형 1000만 화소에 울트라는 40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1200만 초광각,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울트라, 노트의 경우에는 1200만 초광각 카메라,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망원 1000만 화소 3배쯤 되는 카메라와 망원 1000만 화소 10배쯤 되는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칩셋인데요. 전작 대비 칩셋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좀 기대했어요. 왜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셋 되게 업그레이드 하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특히 삼성이 AMD랑 손을 잡고 만든 엑시노스 2200이 S22 울트라에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했었습니다. 이 칩셋만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레이트레이싱이란 쉽게 말해 가상의 광선을 역추적해서 빛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현실감 있는 그래픽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레이트레이싱 적용되면 입체감 있는 게임을 할 때 진짜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행사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행사가 취소됐고요. 그냥 보도자료로만 2200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칩셋에 여러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삼성은 같은 모델이지만 국내에 출시하는 모델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유럽에 판매하는 모델은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나눠서 전략적으로 출시하곤 하는데요. 이번 출시 때는 국내 모델에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셋이 탑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엑시노스 2100 탑재됐을 때도 기기마다 테스트 편차가 심해서 그 멀티코어 점수도 다 다르고 뭔가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했던 분들은 이 라데온 그래픽과 삼성이 첫 호흡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다음 모델들의 더 좋은 성능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을 거치고 24일이나 25일 정식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매 시리즈 출시할 때마다 디자인이 확 바뀌고 뭔가 새로운 기능이 빵 들어가는 그런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S22는 새롭지 않아서 좀 재미는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언팩에서 S22뿐만 아니라 갤럭시 탭 S8도 출시하게 되는데요. 2020년에 S7 출시 이후에 오랜만에 출시하는 만큼 그리고 중간에 S7 팬 에디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시하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들 잘 기억해두시고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거 한 번 더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알림 설정 꼭 해두셔야겠죠? 출시하는 대로 제가 리뷰로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진짜 꼭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